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과거 로마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교역 물품 중 하나가 비단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로마 사람들은 비단을 세레스라고 불렀는데, 세레스는 이 차이나로 비단이 나오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중세 유럽에서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듯이 당시에는 비단을 중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유럽과 중국, 당시 직접 무역을 하기보다는 중간 상인을 거치면서 중개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이 중원 유목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중국 한나라로부터 비단을 수입 또는 조공으로 받아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비단을 수입하느라 로마 재정이 부족해지자 1세기 초 티베리우스 황제는 비단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 칙령을 내리기도 했을 정도였는데요. 이 고대 서양에서 비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았습니다. 이런 비단을 만드는 이 방법을 알기 위해 이 로마인들은 이 부단히도 노력을 했지만은 이 중국에서 알려줄 일도 없었고, 중간 무역상들이 이 방해 공작까지 해서 비단을 원단으로 받아 이 재가공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비단은 중국에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나무 껍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는데, 환경이 다른 로마에서 비단을 직접 생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중국의 비단 제조 기술이 이 밖으로 전파된 것은 오아시스 육로 서역남로의 호탄 지역의 호탄의 군주가 이 정략 결혼을 통해 양장 기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중국의 비단 독점 생산 방법이 막히게 되는데요. 대당 서역기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우기국 호탄에서는 누에고치나 뽕나무는 알지 못했는데, 경직스를 노린 우기왕이 꾀를 내었다. 그는 중국과의 혼인을 청한 후에 사신을 보내 시집을 올 공주에게 은밀히 편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결혼해서 살게 될 우리나라는 이 비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공주께서 계속해서 비단옷을 입으려면은 스스로 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편지를 읽은 공주는 이 꾀를 내어서 자신의 머리 단장 속에 뽕나무 씨와 뇌고치를 몰래 감춰왔고, 이때부터 호탄에서는 비단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신장서 서역전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사건으로, 영국의 탐험가 오엘 스타인은 호탄의 단당 올락에서 중국으로부터 이 누에고치를 반출한 내용을 그린 이 판화 견왕년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근데 왜 중국의 공주는 먼 이국 땅인 호탄,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이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혼인을 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록 공주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간 형태지만은 사실은 이민족에게 인질로 보낸다는 의미로 어쩌면 공료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의 왕조들은 북방 이민족들하고 싸워서 이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 왕실은 이민족들과 화친을 하는 조건으로 혼인 전략을 펼쳤는데, 이것이 바로 화번 공주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황제 친딸을 보내기보다는 영모에 얽힌 황실 종친의 여식이나 먼 친인척 또는 왕족, 귀족의 첩에서 낳은 딸 혹은 궁녀를 공주로 임명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런 화번 공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왕소군입니다. 그리고 이 왕소군 역시 궁녀 출신입니다. 물론 이때 화번 공주가 황제 친딸이 아님은 이민족 왕들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중국에서 자신을 인정했다는 이 정치적 상징으로 이 군주권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교육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말기 알록산에 난 이후에 당나라 힘이 약해지자 이 몇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반란 진압에 공을 세운 위구르의 칸은 이제 가짜 공주 아니라 진짜 황제의 딸인 공주를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나라 황제들은 자신의 친딸이나 이 누이동생을 보내야 했는데, 당나라 숙종 때는 숙종의 둘째 딸인 영국공주, 당나라 덕종 시절에는 8번째 딸인 하만공주, 당나라의 목종 시절에는 12번째 여동생인 태하공주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유민족 특유의 형사취수제 제도였습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결혼한다는 그런 제도인데, 이때 유목민들은 진짜 공주들, 즉 이 증공주를 오리지널 프리센스로 마치 귀한 물건처럼 여기고 서로 이렇게 돌렸는데, 근데 이것은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유목민 풍습으로 이때 공주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먼저 하만공주는 충정가한, 봉성가한, 회신가한으로 이 차례로 넘겨졌고, 태하공주는 갈살 특근 소래가한, 호특근 창신가한, 압살 특근 오개가한, 이렇게 여러 명의 남편을 두어야만 했습니다. 공주들의 출신이 이제 정말로 오리지널 프리센스로 바뀐 것과 더불어 진짜 공주를 보낼 때는
이전과는 다르게 지창금에서부터 차이가 컸는데 유목민들이 이것을 노리고 진 공주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비단 기술이 유출된 배경과 화번 공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얘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